자, 1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이란의 핵 문제를 본인이 오바마가 한 핵협정을 없애고 내가 해야 된다. 본인의 실적을 세우려고 사실, 그렇게 했었었고. 자, 그걸 부추긴 게 사실 네타냐후 총리예요. 핵협정을 탈퇴하라고 부추긴 게 네타냐후 총리였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주변에, 트럼프 주변에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병력을 뺐다가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과도 상당히 나름대로 잘 지냈죠.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사우디의 MBS가 언론인을 죽이는 바람에 바이든이 상당히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자 이기에 들어와서 결국 저는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차이점은 1기 때처럼 계속해서 돈 드는 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귀찮은 거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 거기에 계속 몰두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동은 그냥 아예 버려두고 나는 모르겠다. 나타냐후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란 문제도 네가 해결하고 나는 지금 중국을 잡아야 돼. 얘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갈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동 떠나기, 그 다음에 외교적 고립주의,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시리아가 중동 지역 정세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인데 이것을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오히려 정말 중동 지역 전체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할 건데 이제 협상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개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새로운 정책 중에 아니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마가 정책,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려면 기름을 셰일가스를 다 아시잖아요. 최대한을 뽑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 기업도 살릴 거 아닙니까? 미국 기업들.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게 되면 걸프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걸프 국가들하고 이제 대형 사업을 계약하신 분들은 돈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걸프 국가들이 이제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대안이 없죠. 자기가 선거 캠페인 동안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냐. 환경 문제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생산해서 유가 낮출 것이고, 그러면서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이 코너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어떤 감산 정책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선명해 보인다. 분명히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해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이란의 원유와 정유를 계속 거의 80% 받고 있잖아요. 이걸 가만 놔둘 거냐는 거죠. 가만 안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이 사실은 바이든은 눈 감아줬잖아요. 눈 감아줬는데 이거를 다 잡아버리면 중국이 그러면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싼값으로 이란으로부터 아주 재미를 짭짤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아버리면 누구한테 사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괴상한 아이디어지만 야 우리 거 사. 네. 우리 거 싫으면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걸프 국가 거 사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유가를 낮춰줬지만 다른 노선 하나 니네 생산 노선 하나 만들어주지 않냐. 야 중국에 팔아. 그러면
이란 거 막아줄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돈줄. 이란의 돈줄 잡는 게, 야, 기름 더 이상 너 중국에 수출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나올래?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이란 경기에는 정말 지금도 제약인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동 지역 정세에 중요하죠. 이건 걸프 국가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 중국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 될 수 있죠.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단이다. 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단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란이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먹고 이란의 핵시설 때리면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죠.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있어요. 여기에 중동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우리가 원유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정말 이란이 협박한 것처럼 때리면 우리 걸프 국가 정유시설 다 때릴 거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파장이 일겠죠. 자, 그래서 이란 문제 말고는 사실 일단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대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동의 어떤 긴장감은 계속 돋보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 현상 유지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쟤네들 중국 수출 못하게 다 막아. 자, 그랬을 경우 이란으로서는 진짜 완전히 벽에다 코너에다가 완전히 몰아넣잖아요. 그럼 자,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이란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핵 개발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코너에 밀리면 자, 구구파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란 내에 있는 보수파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은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갈 때까지 왔다 이제. 막차야. 그러면 핵밖에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핵무기로 돌아선다면 중동 지역은 완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UAE, 사우디, 이집트, 트르키에 전부 다 우리는 핵 가지겠다고 난리칠 것이고요. 뭐 최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이단이다. 이단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